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소개를 했던 이그닉 스탠다드 PC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그래픽카드와 함께 몇 가지의 부품을 사용을 해서 게이밍 PC로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했던 이그닉 스탠다드 제품은 인텔 12세대 i5를 탑재했지만 별도의 그래픽카드는 탑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가 300W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CPU 쿨러 역시 기본 쿨러가 탑재가 되면서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게임 플레이를 하기에는 파워에서나 냉각 성능에서 모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와 메인보드 그리고 윈도우 정품 11이 탑재된 M.2 SSD까지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립은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새로 구입한 몇 가지의 제품은 성능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조립에 함께 사용할 제품은 이그닉 스탠다드 PC에 탑재가 되었던 인텔 12세대 i5와 메인보드 그리고 윈도우 11 정품이 설치되어 있는 M.2 SSD 256GB 그래픽카드는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에이수스에서 출시된 1060 6GB를 탑재한 그래픽카드, 램은 16GB 2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파워는 맥스엘 게이밍 프로 700W에 CPU 쿨러는 3RCS에서 출시된 일체형 수냉쿨러 360 크기, 케이스는 브라보텍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M.2의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삼성 980 500GB M.2를 탑재할 예정인데요. 메인보드에 보면 추가로 장착할 슬롯이 없다 보니까 쿠팡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M.2 SSD 변환 어댑터 카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메인보드에 장착된 CPU 쿨러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탈착한 다음에 서멀 그리스까지 깨끗이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CPU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메인보드 뒤쪽에 브라켓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설명서를 참고해서 브라켓을 메인보드 CPU 주변에 있는 4개의 나사홀에 맞게 장착을 하면 됩니다. 다시 메인보드 앞쪽에서 4개의 나사까지 장착을 하면 브라켓 설치는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널과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장착을 하면 되는데요. 브라켓의 경우는 인텔과 AMD 두 가지 모두 다 제공되기 때문에 CPU에 맞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라디에이터에 120 크기의 팬 3개를 장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 로고가 보이는 곳이 흡기, 반대쪽이 10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개의 팬까지 모두 다 연결한 다음에 CPU 가운데 부분에 서멀 그리스를 뿌려주고 메인보드에 일체형 수냉쿨러까지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보드 CPU 옆에 보면 CPU 팬이라고 명시된 소켓이 있는데요. 이곳에 전원선까지 연결을 해주면 CPU 쿨러 교체는 완료입니다. 이번에는 DDR4 16GB 램 2개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램을 설치할 때는 한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운데 홈을 기준으로 긴 쪽, 짧은 쪽 방향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슬롯에 정확하게 장착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제품에 탑재된 M.2 SSD는 기본적으로 방열판이 없기 때문에 탈착을 해서 방열판 또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2를 메인보드에서 탈착한 다음에 미리 준비한 방열판을 SSD에 부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메인보드에 장착해주면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브라보텍에서 출시된 빅타워 사이즈 제품인데요. 기본적으로 전면에 3개, 후면에 1개의 120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360 라디에이터 장착이 가능하고요. 하단에는 파워 서플라이와 함께 3.5인치 하드디스크를 탑재할 수 있도록 파티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58,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제품이지만 가격 대비 제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메인보드 장착하기 전에 후면에 있는 IO 쉴드부터 장착한 다음에 메인보드를 장착할 위치에 스탠드 오프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메인보드를 올려놓고 함께 동봉된 나사를 사용을 해서 하나씩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인보드까지 설치가 되셨다면 위쪽에 360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라디에이터 장착을 할 때 후면에 있는 팬과 간섭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후면에 있는 팬은 탈착한 다음에 라디에이터를 장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보드에 장착할 위치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해당 슬롯을 제거하고 해당 슬롯에 맞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나사까지 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M.2 SSD까지 추가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품 구성을 보면 M.2를 장착할 수 있는 기판과 함께 케이스에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으로 되어 있는데요.
M.2 종류별로 장착할 수 있도록 각각의 나사엄도 있기 때문에 M.2의 종류 상관없이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기판에 M.2를 장착하기 전에 동일하게 방열판을 부착을 하고 좌측과 우측에 밴드로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M.2 슬롯에 45도 방향으로 미러 너트시 끼워준 다음에 뒤쪽 부분에 나사를 체결을 하고 고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인보드 맨 하단에 있는 PCI 슬롯에 장착을 해주시면 별도의 M.2 슬롯이 없어도 간편하게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하기에 앞서서 케이스 뒤쪽에 있는 여러가지의 케이블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USB 케이블과 오디오 케이블, 그리고 시스템 케이블을 각각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시스템 케이블의 경우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 확인해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서플라이까지 설치를 하면 모든 조립은 완료가 되는데요. 케이스 하단에 보면 파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곳에 파워를 넣고 나사까지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전원 케이블까지 연결한 다음에 전원 케이블을 정리하기 전에 전원을 연결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그리고 쿨러와 그래픽카드 팬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 케이블을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케이블 타일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강화 유리판까지 장착을 해주시면 모든 조립은 완료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게임 테스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정에서 시스템 정보에 보면 CPU는 인텔 12세대 i5, 램은 32GB, 그래픽카드는 1060에 6GB, 여기에 M.2 SSD,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안내를 했지만 이번 제품에 탑재된 그래픽카드가 구형 제품이다 보니까 게임 플레이를 할 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포트나이트에서 그래픽 품질은 모두 최상 에픽으로 설정을 하고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과격한 움직임이나 전투 플레이에서도 끊김이나 렉 걸리는 현상 없이 기대 이상으로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도 그래픽 품질은 7단계로 설정을 하고 여러 명의 플레이어와 함께 필드 보스까지 잡아봤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이펙트와 함께 전투를 했음에도 역시 끊어짐이나 렉 걸리는 현상 없이 기대 이상으로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로란트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래픽 품질 역시 모두 다 높음으로 설정을 하고 플레이를 했지만 동일하게 끊어짐이나 렉 걸리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시네벤치에서 멀티코어와 싱글코어 점수를 보면 멀티코어는 1592점, 싱글코어는 1607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전에 사무용 PC로 소개를 했던 이그닉 스탠다드 PC를 가지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둔 부품 몇 개와 함께 몇 개의 부품을 구입을 해서 게이밍 PC로 조립을 해봤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